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생생경제 퀴즈와 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는요,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통화정책을 펴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은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연탄은행, 2번 혈액은행, 3번 한국은행입니다. 1번 연탄은행, 2번 혈액은행, 3번 한국은행.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바위를 들어올려라 드리고요.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하나 더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행사인데요. 앤디 워홀 라이브전 초대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겠습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생생경제 3부, 4부 오늘은 금요기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죠.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좀 미묘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같은 자산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더 금리는 안 올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시장에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기획은요. 직접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높은 분입니다. 부총재보이신 서영경 부총재보를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그 배경도 들어보고요. 우리나라 통화정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은 통화정책 얘기부터 그냥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동결의 의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이어서 금월에도 저희가 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네. 이는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당초 예상대로 회복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희가 발표한 대로 1, 4분기 GDP가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0.8% 수준을 나타내었고요. 네. 또한 최근의 국내의 경제 상황도 완만하지만 어떤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문별로 보면 수출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이지만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의 경우에는 네. 경제심리 호전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회복에 힘입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난해 8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네. 또한 앞으로도 실물 경제에 시차를 두고 파급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최근 경기 흐름에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네. 또 앞으로도 좀 더 이러한 어떤 개선 신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었다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미 예. 세 차례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인하 여부는 앞으로의 어떤 경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증시 오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더 많아지는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당연히 소비나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성장률은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저희가 예. 말씀드린 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1월, 3월까지 수출이
2.9% 감소한 데 이어서 4월에는 8.1%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물론 저유가 영향으로 그 감소한 효과가 크지만 네. 금액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물량이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내수가 네. 저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초 전망대로 저희가 경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원고 하나도 안 보시네요. 아니, 숫자가 막 나오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 저력은 조사국과 통계국 뭐 이런 데서 정말 다져진 이 실력 때문일까요? 저희가 중요한 통계는 뭐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고요. 네. 글쎄요,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네. 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냥 허공을 보신 채 그냥 숫자를 그냥 줄줄줄 네. 나열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지만은 오랜 동안 이런 숫자를 많이 그 데이터, 숫자들, 통계들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오셨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물가 그 추세는요, 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된다. 이게 1.75%니까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금통위에서도 아마 한 분이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효과는 있을까요? 금리 인하의 일단 물가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네. 지속하고 있고요. 그 1%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4월에는 0.4%를 예.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어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우려도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낮은 물가는 일단은 그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그런 어떤 공급 충격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요. 네. 저희가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481개 품목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석유류와 도시가스와 같은 그 어떤 석유와 관련된 7개 품목의 기여도가 1, 4분기 중에 마이너스 1.4%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 4분기 중에 저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였는데 이러한 7개 품목의 기여도를 빼면 네.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를 네.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사실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정의상 그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그러한 어떤 광범위한 품목의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석유류 관련 품목에 지금 물가 하락이 집중되어 있고 네. 또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를 발표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기대는 이제 예. 집세 상승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 저희가 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너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지나친 강조랄까 우려가 공포. 확산되면 예. 네, 그러한 심리 자체가 그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악순환을 저희가 어떤 우려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 온다, 디플레 걱정이다, 디플레 공포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은 오히려 디플레가 올 수 있는 어떤 네,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인구 고령화라든가 가계부채 증가 등에 예.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요가 그 장기적으로 어떤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네. 장기적으로 어떤 디플레와 유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네. 그러한 어떤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오늘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의 배경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예, 잠시 광고 듣고 생생경제 4부에서 금요기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오늘은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함께 한국은행 오늘 금통이 열렸죠. 기준금리 동결한 배경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부에서는 지금 오늘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또 진짜 디플레냐라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디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는 있지만 걱정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유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서영경 부총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유가 오르는 것 때문에 물가 오르면은 경기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디플레이션만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좀 헷갈리는 질문을 드렸나요? 그 유가가 예, 지금 예.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고요. 네. 그래서 그 4월 초까지 50불 초에서 머물다가 네. 지금 이제 60불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래서 시차를 두고 그 저희 물가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 예. 저유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7월까지는 100불을 훌쩍 그렇죠. 상회하다가 상회하다가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저유가가 그 수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처분 가능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도 이제 시차를 두고 그 어떤 자금 그러니까 코스트의 어떤 네. 하락이 그 기업의 어떤 투자, 뭐 예, 이런 투자라든가 것들이 영업이익 있겠죠. 증가로 이어지면서 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유가가 상승 국면으로 약간 돌아섰지만 급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 저희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로 낮췄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럼 왜 처음에 이렇게 높게 늘 잡았다가 하향 조정하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 좀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사실 지난 수년간 예.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했던 예.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글로벌 위기의 어떤 파급 효과랄까요? 그것을 저희가 그것이 저희 생각보다 좀 더 장기화되었다는 예.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경제 구조가 네.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은 투자의 부진이라든가 또 네. 생산성의 저하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저희 경제의 어떤 잠재 성장력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4월에 3.1%로 네. 전망을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1%의 유지되면? 성장은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짓궂은 진행자들은 그거 장담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들 많이 여쭤보거든요. 3%대는 가능할까요? 장담이라고 하면 장담 못하죠, 사실. 예. 그 전망이라는 것은 현재 네. 상황에서 가장 어떤 확률이 높은 그러한 네. 저희가 그 경우를 그렇죠. 저희가 숫자를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건을 보면 물론 이제 상하방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으로 판단이 되고 네. 또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그 3%대 초반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오고 나서 저 굉장히 놀랐던 게요. 그때는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막 조치들을 내놓더라고요. 막 금리도 그렇고 양적 완화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렇게 평안하게 끌고 가면서 뉴욕도 올리고 이런 어떤 위기 대처에 대한 굉장히 전술이 뛰어났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글쎄요. 이게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 낮추면 같이 낮추고 그때 이제 미국이 낮추면서 다 전 세계가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통화 정책에 무슨 완화 경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1.75%니까 아니 제로 금리도 있는데 더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글쎄 경쟁적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을 예. 동조화한다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과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선진국 경제를 따라서 이제 신흥국 경제가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경쟁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경제 상황 자체가 이제 유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때 통화 정책도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다른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결과적으로 동조화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뭐 다 내렸는데 더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상황 아까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라면은 더 안 내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예. 계속 어떤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자넷 옐렌도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예. 그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앞으로의 어떤 그 경기의 어떤 상황이 저희가 전망 패스대로 가는지 네.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의 그 전개 상황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 및 투자 및 내수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는 그러한 지금 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예.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진하지만 그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의 효과가 상쇄되면서 저희가 당초 전망한 대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앞으로의 어떤 경기 개선 시그널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혹시라도 한 번 더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많이 나타나기는 나타날까요? 글쎄 예. 그 뭐 어떤 기준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경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채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그동안 3번 내렸지만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식의 또 회의로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 그렇죠. 시장금리 예. 내지는 대출금리일 텐데요.
그러한 어떤 시장 금리는 예. 앞으로 기대와 관련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호주가 네. 금리를 2%로 내렸는데 다른 이제 독일을 비롯한 어떤 선진국의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그 호주가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를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혹시라도 금리를 어떤 조정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시장 금리는 어떻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는 그 금리 변경 자체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계적이고 반사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공식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군요. 네.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내리고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도 상당히 풀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경제 뇌관이다 그랬는데 이 가계부채가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요. 만약에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고 우리도 또 동조화되면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에 또 정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계부채가 저희로서는 사실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예. 최근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에 은행 가계대출이 8.5조 원 늘어났는데 저희가 2008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계대출의 어떤 증가 배경은 예. 물론 이제 주택 경기 개선에 따른 이제 매매 수요 증가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저금리에 따른 어떤 전세 가격 상승이 또 매매로 전환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자영업자 등의 어떤 사업 목적 대출 또 생계형 대출 예. 이러한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어떤 대출 배경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네. 그 관련 리스크를 보면 물론 이제 가계부채가 저희가 1,100조에 이르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이러한 가계부채가 어떤 상환 불능으로 이어지면서 네. 개인이라든가 은행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나라의 예.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가계 금융과 실물 자산이 금융 부채의 각각 2배 그리고 6배에 이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부채보다 어떤 자산 측이 크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봐서 이것이 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측면은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입니다. 네. 그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상당히 그 소비 여력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 최근에 간단한 서베이를 했는데 네. 그 서베이 결과를 보더라도 그 소비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상환 부담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의 어떤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이러한 부담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정상화되는 등 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가계의 어떤 그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한 경우에 그 소비를 포함한 어떤 거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네. 이 상환 부담 자체에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상환 불능의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이제 담보대출인 경우가 많아서 담보물을 또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디폴트가 메워지지 않나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저희 부분은. 같은 예.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은행 측으로 볼 때 리스크가 좀 적어서 네. 그러한 적은 리스크가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고 네. 또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사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가는 많이 오를 때는 이걸 정말 맞출 수 있느냐, 물가 뭐에서 배추국장도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억지로 잡고.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낮고 그러니까 디플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돈을 풀어라 혹은 돈을 풀 수 있는 정책을 펴라라는 압박이 많은데 한국은행의 그 목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건가요? 한국은행은 지금 법적으로는 예.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예. 이제 넓게 보면은 물론 이제 물가 안정이 기본이고요. 또 이제 성장 그리고 고용까지도 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2012년도에 한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그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제가 금융 안정까지 같이 저희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 안정,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역할이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행에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네. 계속 최초 얘기를 들으시니까 부담도 많으실 것 같아요. 부담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보람도 크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성으로서 예. 그 처음 이제 집행간부가 되었고 네. 또 최연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목과 격려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됐을 때는 거의 조직 내에서나 이제 밖에서나 네. 뭐 충격에 가깝다라고. 아니, 사실 왜요? 사회적으로는 제가 결정이 된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중앙은행이 좀 보수적이고 저희가 네. 그 약간 그러니까 그 연공 사회를 중시하는 예.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임원이 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적응이 되었고 이제 네. 다른 분들도 수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2년 기간에 이런 변화를 보는 것이 서로도 보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후배 그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네. 사실 부담을 느낀 것은 여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연소라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여성보다는 나이를 그 많이 나이가 따지죠. 이렇게 예. 그 맞아요.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이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이도 들고 뭐 또 그 뭐 적응이 되면서 그 문제는 네.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지금 그러면은 여성의 비중, 그 서영경 부총재께서 처음 입행을 하실 때에 비해서는 뭐 얼마나 늘었다든지 이렇게 좀 표현하실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하고 네. 못하지만 입행 기준으로는 네. 30% 내지 40%에 가까운 오. 직원들이 예. 여성 직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비중으로 여성 인력이 들어온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이요? 네, 그래서 예. 아직은 뭐 과장 네네. 뭐 초임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훌륭한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위직으로도 진출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좀 보편화가 돼가지고 특별히 주목받지 않는 시절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예. 여성의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네. 뭐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예.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그 뭐 오랜 기간 동안 네. 고위직에서도 여성 진출이 활발했지만 경제, 경영 이런 분야에서는 그 전공자 자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위직에서 여성 인력이 많지 않았지만 네.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뭐 잘 아시지만 얼마나 요즘 젊은 여성들이 뛰어나고 네. 또 적극적입니다. 태도 자체가 매우 그렇죠. 적극적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여성들의 그 활약과 네.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생생경제 이 금융기획에 여성분이 나오신 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40대가 되어서 박사 유학을 하셨다고 박사 학위를 받으시러 들었어요. 네. 특별한 계기나 뭐 배경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 40이 다 돼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보내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계기는 박승 총재님께서 저희 그때 이제 한은 총재로 2000년대 초반에 오셨는데 네. 동남아시아 이제 중앙은행들을 방문하시고는 그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여성 인력이 너무 적다. 예.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이제 예. 그 전문성도 기르고 적극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 총재님도 생생경제 나오셨는데 네. 예. 아, 여성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으신 줄까지는 몰랐네요. 예, 워낙 예.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제 뭐 과장급이나 이런 데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후배 여성들을 볼 때 이건 안타깝다. 이거는 내가 잘못 갔던 것이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그 여성의 경우에 이제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그 육아 부담이 가장 어떤 그렇죠. 직장 생활의 예. 어떤 걸림돌입니다. 근데 그 육아 부담이 그 직장 생활 전 생활에 걸쳐서 그 부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네. 시기에 집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집중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에도 조금은 그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자기가 길게 봐서 그 초기에는 좀 더 직장에 집중을 하다가 뭐 2, 3년 정도 어느 정도는 네. 뭐 가정 생활에 조금 그 예.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 인생의 그 기간을 길게 보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설계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본인의 어떤 컨피던스랄까요? 자신감을 네. 가지고 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없으셨죠. 예,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고 예. 자기 커리어를 꾸준히 추진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제 후배 그 직원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네. 그리고 어떤 그 뭐 가능성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라. 네, 네. 예. 그래서 꾸준히 그 일관성을 가지고 그 직장 네. 커리어를 이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나오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승진해서 밀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겪는 도중에 남자 동기들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이럴 때 그 당장에 그걸 참기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일단 출산 부담을 여성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참 하기 어려운데요. 그때 당시 하셨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아, 예, 지나고. 예. 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 금요기획 맞춰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 금요기획은 마지막으로 항상 오늘의 이야기했던 것을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주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겠는데 한국은행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간략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딱 한국은행은? 하나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한국은행은 신사임당이다. 이렇게 신사임당이요? 네. 5만 원인가요? 결국 돈을 찍어내는 데다 보니까 예. 그 율곡이 예. 선생님도 있으시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가장 고액권이기도 하지만 예. 그 중앙은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성장을 포함한 네. 그 여러 기능이 보다 이제 어떤 넓은 개념의 기능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은 그 어떤 경제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예.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네. 그러한 정책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는 약간 어떤 어머니. 어머니적인 입장에서 현명한 어머니 그렇게 이제 정책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 굳이 뭐 한 단어로 하자면은 한국은행은 한 단어로 신사임당. 해주셨는데요. 예, 한국은행은 어떨까 신사임당이다. 예, 뭐 마지막 정리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지만 여기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요. 한국은행에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분입니다. 서영경 부총재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나 시스타 효린인데 너 고모 봤니? 나 고모 없어. 없으면 깔아야지. 깔아? 뭘? 모르기만 하면 되는 모바일 쇼핑. 11번가 쇼핑비를 지금 만나보세요. 기쁜 일이 시작됩니다. 11번가.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3번 한국은행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1518님 외 6분인데요.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단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전문은 조금 있으면은 전문으로 올라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